표창원의 뉴스 사이킥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일 진행자 이동경이고요. 2부 이 시간에는 시사포차와 함께합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사이킥 검색에 들어오시면 실시간 생방송 화면 보실 수 있고요. 댓글로 의견이나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선정해서 소개해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태원 참사 관련한 새로운 정보 등등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뭐 하루가 다르게 조금씩 새로운 정보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뭐 처음과 달리 경찰 책임이 좀 확연히 좀 드러나는 것 같고, 또 지자체 책임도 지금 나오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이런 참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고 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 경찰청장은 뭐 본가 내려가서 자고 있다가 12시 넘어서 전화를 받고,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보다 대통령이 먼저 보고를 받고, 행안부 장관은 뭐 문자로 보고받았다 그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세 분 뭐 짧게 그냥 각자가 생각하는 원인이라 그럴까요? 이런 건 참사 발생한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우리 이종훈 평론가부터. 뭐 국가의 잘못이다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겠죠. 실제로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 수뇌부들의 행적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만 너무나 정말 개탄스럽잖아요. 실제로 뭐 기동대 2개 대대만 있었어도 예. 모두가 살아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설마 했겠죠. 이런 일을 예상도 못했겠죠. 하지만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그렇죠. 거. 우린 경험을 통해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권 때 1조 5천억을 들여서 경찰, 그리고 소방, 정부 부처, 병원 등 재난 안전과 관련된 유관부처 333개가 한 번에 연결될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이번 사태 때 전혀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쓰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그동안 훈련을 안 해서 쓸 줄 몰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의 정미경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권 탓이라고 합니다. 예. 만들어준 시스템도 안 씁니다. 그래요. 김재섭 위원장. 이번 사건, 이번 참사의 그러니까 핵심적인 원인, 경찰의 늦장 대응, 그다음에 시스템의 부재 내지는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문제,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원인을 밝혀서 누군가 1인이 사퇴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이 종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꼬리 자르기는 안 된다. 꼬리 자르기도 안 되고요. 이게 뭔가 상징적인 책임 있는 사람 몇 명이 지금 당장 사퇴를 하는 방식으로 이게 사건이 끝나버리면 사실은 제대로 된 진실규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퇴를 하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과 뭐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 보상 문제들은 빠르게 처리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진실규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깊숙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지금 용산경찰청장처럼 직무 배제를 좀 한 상태에서 조금 더 진상규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유관기관 모두가 크고 작은 책임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원인 규명을 딱 해가 이게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니까 관계 주무부처 누군가가 사임하시고 사퇴하시고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곽 기자님. 네, 뭐 여러 가지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고, 뭐 워낙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근데 제가 딱 짚고 싶은 거는 지난 지방선거 때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당선된 게 저는 상당히 큰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산구청장께서 사전에도 뭐 미흡했죠. 사후에도 뭐 망언도 있고 합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고였고, 그 전에도 여러 번 시그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구가 주관하는 2주 전 행사는 그렇게 잘 관리했으면서 막상 이 헬로윈 관련해서는 너무나 안일했고, 권영세 장관에 있는 단톡방에 이야기하고 권영세 장관에게 전화할 정신은 있으면서 다른 일은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다는 거, 정말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무엇이었나. 결국 모르겠습니다. 뭐 권영세 장관이 이거에 대해서 뭐 입장을 뭐 아무런 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공천 받고 당선되고 뭐 이후에 뭐 지역구 관리든 뭐 당협이든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이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천은 공정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던데. 네, 뭐 권영세 그러니까 이제 의원께서? 그게 국민의힘 공천 시스템의 한계였나 보죠. 예, 네. 예. 근데 뭐 제가 그 오프닝 하면서 권영세 의원의 입장문을 뭐 알려드렸습니다만 당시 그 용산구청장 경선이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8명이 출마했고 5명이 컷오프 됐거든요. 그런데 그 5명 컷오프 된 사람들이 농성도 하고 항의도 하고 뭐 심지어는 뭐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는 행동도 했었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박 구청장이 그 통일부 장관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또 지역구 의원이니까 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듭니다. 저는 이번 사태 보면서 지금 처음에 뭐 애통하고 비통한 마음이 이제는 거의 분노로 바뀌고 있는데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힘은 애도의 시간이다. 정쟁하지 예. 말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정말 정쟁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정권의 2인자라고 불리는 예. 한동훈 장관 같은 네. 경우에 검수완박 탓이라면서요. 예. 검수완박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또 그러자 여당의 뭐 지금 가장 최고 의사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가장 시급한 문제가 검수완박인 듯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번 사태를 통해서 얻어내겠다는 그런 행동 같아서 예. 너무 화가 났고 그리고 지금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정말 책임 회피를 위해서 비겁하게 지금 변명하고 있는데 그 변명도 가관입니다. MBC 탓이랍니다. 언론 탓이랍니다. 외신들 탓이랍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권 탓이고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뭐 자칭 아스팔트 보수라고 하는 태극기 부대 정광 교수 목사 같은 경우는 북한의 소행이랍니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저희가 일일이 응대할 필요 그러니까 없을 것 이 같고요. 부회장이라고 보수 하시면 안 민낯이 되죠.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그래, 같아서 화가 잠시만요. 납니다. 그래서 제가 저 김재섭 위원장 아까 네. 이야기했던 거 뭐 누구 하나 책임지고 사퇴하고 끝날 일이 아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뭐그 경찰청장은 당연한 거고 네. 소관부처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도 당연히 경질돼야 된다. 더 나아가 국무총리 경질돼야 된다. 이런 얘기 주장이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내부에도 있거든요. 어떻게 있어요. 보세요? 실제로 있고요. 그 이제 국무총리는 차치하고 적어도 이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경찰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초반에 발언을 예. 하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사퇴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제가 민주당이나 이 여당 내 일부 요구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사퇴라는 오히려 너무 쉬운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 엎질러진 물을 본인이 최대한 주워 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언제쯤 사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뭐 이 어느 정도 진상 규명 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사퇴를 해서 이 사건을 그냥 온통 책임지고 딱 나가는 방식보다는 적어도 그래도 한 열흘 내지는 뭐 일주일 이상 정도는 사퇴를 수습하고 가서 사임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 메시지를 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사퇴를 할 건데 뭐 여기까지는 제가 수습하고 사건을 수습하고 사퇴를 마무리하고 예. 그리고 사퇴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지금같이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분노와 비판을 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사퇴하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되고 엎질러진 물을 최대한 담고 가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곽 기자님. 네. 지금 경찰 수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또 감찰을 한다고 하잖아요, 경찰에서. 그쵸. 그래서 셀프 감찰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이야기 나오고 있고 또 언론에서는 상설특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상설특검 가면 뭐 정부 여당이 찬성하겠습니까? 특검이 두 가지잖아요. 네. 국회안 아니면 법무부 장관안. 뭐 한동훈 장관도 이걸 오케이 하겠냐. 그럼 결국은 특검은 상설 안 되는 거고 경찰 조사하고 국정조사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경찰 특수본에서 그러니까 지금 감찰 들어간 것도 그렇고 경찰이 지금 상당히 자체적으로 강도 높게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경찰이 셀프로 하는 거니까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아무리 경찰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발표를 하도 국민들이 과연 쉽게 납득할 수 있을까? 애초부터 신뢰도가 많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이 진상조사의 시작이지 결국 끝이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그거대로 가는 거고 지금 국정조사 카드를
이거를 야권에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죠. 정의당이 던지고 민주당도 이걸 해가지고 오늘 두 원내대표가 만나가지고 큰 틀에서 굉장히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까지 국민의힘을 설득해보고 안 되면은 그냥 두 당이 공조를 해가지고 낼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윤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딱 5군데를 찝었습니다. 그중에 대통령실이 포함이 됐어요. 국정조사. 아마 대통령실이 포함이 된 만큼 국민의힘에서는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겠죠. 네. 여론이 좀 받쳐주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물론 근데 여당 내에서도 사실은 국정조사에 대한 기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받을 명분이 없다라는 쪽이 있고요. 또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검수완박법 개정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피하고 있긴 한데, 저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이거를 참여하지 않게 되면 훨씬 더 여론의 비판적인 걸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협상에 참여를 하지 않을까. 국민의힘 기류가 그 사건 참사 초기에는 국정조사 할 수도 있다 이런 기류가 좀 있었는데 요 며칠 상간에 확 바뀌었거든요. 국정조사 뭐 필요에 따라서 해야죠. 그거 뭐 저희가 막는다고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설특검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설특검은 그래도 여당 내에서는 뭐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일단 우리가 일반 특검 같은 경우에는 시기도 좀 오래 걸리고 여야 간의 예. 그 구성원 협상 때문에 일단 오래 걸릴 거거든요. 상설특검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가잖아요. 여당이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는 만큼 야당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고 여당이 주도권을 가진 상태에서 상설특검을 하면 여당 내에서 털 수 있는 게 많을 거고 야당 내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국민들께서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 입장에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하는 것이 좋지만 가장 빠르게 이 사건을 이 참사를 밝히고 그다음에 정부 여당의 잘못이 있었다면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밝히는 좋은 방법은 상설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당 입장에서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둘 중에 하나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상설특검 쪽이 나을 수도 있겠네요. 나올 수 왜냐면 있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국정조사 쪽으로 가면서 국정조사를 국회에서 어쨌든 그렇죠. 여당이 어떤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설특검은 좀 정치적으로 국회 내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선수사 후조사 이런 논리를 펴고 예. 있죠. 그러니까 수사하는 중에 국정조사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수사가 섞여서 안 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지금 국민의힘의 스탠스는 아까 가구신 기자도 얘기했지만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상설특검이나 뭐 특검에 대해서도 기피하는 모습을 예.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들 역시 책임에서 면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국민의힘 전체 의견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정조사든 상설특검이든 다 지금 거부하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명시적으로 우리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게 뭐 뉘앙스의 차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기나 범위에 대해서 아마 이거를 두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금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는 것 같고요. 다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조금 다른 것도 같습니다. 자, 요거 끝으로 이 대통령이 오늘 사과했는데 요거는 우리 가장 객관적인 각 기자님이 오늘 대통령의 사과 방식과 내용 적절했느냐 본인의 생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과가 설마 끝은 아니겠죠.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훨씬 더 많이 자주 계속 고개를 숙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유튜브에서 뭐가 나오면은 그대로 하시는 듯한 뭔가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절대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21세기입니다. 네, 그러지 않을 그렇습니다. 겁니다. 네. 예. 매일매일 가라고도 하셨다고 하던데 네. 뭐 그것도 맞춰갖고 하신지 모르겠지만 전 매일 가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도 새로운 뉴스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곽 기자님 현재 수사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검찰발 뉴스들이 좀 다수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몇 가지만 꼽아보면 일단 김용 부원장의 영장에 뇌물성 정치자금, 뇌물성이라고 적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검찰에서는 이거를 뇌물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8억 4천이 한 4번 정도 나눠갖고 전달이 됐는데 그중 6억에 대한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용처가 정확히 어디인지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고 근데 이건 6억 중에서 1억이 배달 사고가 났다라는 건데 이 배달 사고 난 1억 중에 일부는
이재명 대표의 후원금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 그래서 고액 기부자로 기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500 이하의 소액으로 해서 일부가 후원금 명목으로 갔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이 유동규 씨가 이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후원한 적이 없다. 명단을 살펴봤는데 그 이름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고요. 대신에 이제 뭐 정영학 10만, 김만배 5만 이런 다른 이름들이 나왔고 이 이름도 동명이인인지 여부까지는 파악이 안 된다라는 정도로만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검찰 수사와 재판의 과정에서까지 가야 좀 밝혀질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것도 유동규 배달 사고 1억 일부 이재명 후금 냈다. 검찰 발의 기사인 것 같은데. 네. 기사 내용만 봤을 때는 배달 사고 낸 1억이란 금액하고 이재명 후원금하고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거액을 받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내부 보면은 그건 아니다라는 그렇죠. 것을 네. 내용을 보면 그냥 500만 원 이하 그걸 이제 수백만 원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사실 낼 수도 있죠. 그렇죠. 내용을 낼 수 있죠. 합법적으로 내는 정치 후원금은 원래 내는 거잖아요. 네, 저희 세액공제도 받고 소득공제도 받고. 지금 구속 기한이 김용 전 부원장 구속 기간이 이틀 좀 남았나요? 20일이니까 7일 붙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 기소가 되겠죠? 기소를 하겠죠. 하겠죠. 검찰이 예. 기소를 어느 정도 좀 자신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검찰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제 기소를 해야 또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지금까지 벌려놓은 이 판을 수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검찰이 지금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지금 검찰발 언론 기사도 참 많이 나옵니다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뭐 검찰이 재판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지 검찰의 의도를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과 뭐 남욱 변호사 등이 이제 지난 대선과 2014년 대선 기간 때 돈을 줬다. 예. 라는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돈을 준 날짜라든지 어떤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정이 안 돼요. 지금 특정된 거는 백팩, 네. 종이 가방, 네. 메모지. 뭐 백팩, 메모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가장 쉽게 보면 이렇잖아요. 김영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 날짜를 알면 김영전 부원장의 그 변호인들도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하던데 날짜를 알면 알리바이를 내거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뭐 줬다라는 일방적인 진술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안 한답니다. 지금 질문하는 건 오로지 대장동과 이재명이 무슨 관계냐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김용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검찰이 내민 증거는 아까 말씀드린 백팩 그리고 메모지 줬다는 종이 가방 그리고 줬다고 말하는 사람들 증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증거는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정황 증거, 간접 증거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앞에서 너무 이재명 대표에게 죄가 없다 전제하시고 이 사건을 바라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수사하는 말씀을 그렇게 과정을 하셔가지고 이야기하는 제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없는 것처럼 전제를 하셔서 있다는 저는 전자에 그렇다-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저는 뭐 있다 없다 떠나서 예. 적어도 뭐 진술만으로 이 지금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건 아니고 적어도 남욱과 유동규 이 둘 간의 뭐 유착 이런 것들은 뭐 확실히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유동규가 과연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건네느냐 그게 이게 중요한 핵심인 거죠. 거잖아요. 다만 이것을 유추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2013년에 위례신도시 개발건과 관련돼서 당시에 이제 유동규가 뭐 고위 공무원이라고 불리는 실제로 이제 김용과 정진상으로 이 특정되는 예. 그 두 분에게 술 접대를 했다라는 그 문자 내역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검찰이 포렌식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물증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돈을 만든 남욱의 뭐 부합격인 이모 씨가 이제 돈을 건네긴 했는데 그것이 이제 메모장이 남아 네, 있고 메모지. 백팩이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을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검찰이 CCTV나든지 아니면 출입 내역들을 지금 살펴봤다. 이런 것들을 맞춰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수사 단계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 각 당사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은 사실 물증에 준해서 검찰에서 수사 단계에서 우리가 취급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특정 1인에 의해서 지금 진술에 의해서만 이 사건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증거가 뭐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애초에 예.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증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수사 처벌을 하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검찰의 수사 어떤 관행들을 보게 되면 고위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증거 이 정도 정황 증기면 무조건 기소하고도 남는 사안이거든요. 대부분의 검찰 실무 단계에서 이제 물어보게 되면 사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건과 비추어봐도 이재명 대표의 증거가 적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 건은 유동규에서 김용한테 갔느냐지 유동규에서 다이렉트로 이재명한테 물론 갔다는 그렇죠.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맞는데요. 예. 이제 그리고 그 정황 증거도 얘기해서 이렇게 놓치는 게 퍼즐들이 뭐냐면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거예요. 이제 이 정도만 돼도 유동규와 남욱 실무 단계에서는 변호사 꽤 등의 있다는 거죠. 관계를 얘기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유동규 전 법무장관 남욱 변호사 친할 수 있죠. 그리고 돈을 주고 받은 정황도 있고 뭐 증거 뭐 백팩도 나오고 예. 뭐 가방도 나오고 합니다. 근데 오늘도 나왔지만은 배달 사고에 대한 가능성은 생각 안 해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 가능성도 예. 있죠. 오늘 배달 사고에 대해서 당장 기사가 나왔잖아요. 아니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네, 알겠습니다. 배달이 아사고가 안 될 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언론에서 또 뭐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가지고 재판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 뭐 이렇게 해서 쓰고 있던데 저는 이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우리 언론이 많이 안 다뤘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도 하고 혹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도 하거든요. 그 녹취록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뭐 이거 하나면은 뭐 김만배 이 말 하나면 뭐 윤석열은 죽어. 뭐 이재명한테 돈을 줬대. 이게 다 이렇기 때문에 그 녹취록 가지고 이렇게 가면 오히려 진실을 파헤치는데 좀 어렵다고 보고 조금 더 이건 확인이 필요한 문제니까 곽 기자님이 그 지금 김영 전 부원장의 조사받고 있는 어떤 자세라든가 이런 거 지금 전혀 응답을 하지 않고 있어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구속 연장이라든가 혹은 기소될 때 영향을 더 미치라고 보십니까? 뭐 당연히 어느 정도 미치겠죠. 다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건은 검찰이 자신들의 존재 증명을 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뭐 어떤 식으로든 칼을 빼들었으니 뭐라도 잘라야겠죠. 뭐 기소든 당연한 수준인 것 같고 재판까지 가게 되겠죠. 또 이런 사건들은 대체로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재판에서도 직접 증거가 좀 다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간접 증거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엄정하게 잘 논리적 정합성을 갖고 일관되느냐.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유죄로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김영 부원장은 본인의 그 이제 변호받을 그 권리를 위해서 묵비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검찰에서도 그러니까 검찰발 뉴스가 많이 나오는 거는 저는 검찰이 이 범죄를 확실하게 증명할 만한 자신이 없을수록 저는 검찰발 뉴스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꾸 기자들한테 뭔가 흘림으로써 보도가 나와서 여론에서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검찰이 정말로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굳이 자꾸 검찰발로 티타임이나 이런 것에서 흘리지 마시고 법조 기자들한테 직접 재판에서 증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그 김기현 의원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이태원 참사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죽상이던 이재명이 웃음기가 가득해졌다. 세월호 고맙다고 했던 문재인이 오버랩된다. 그 방탄용이다. 이 말도 썩 적절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정쟁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죽상이다. 웃음기가 만면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그런 말이 나올 타이밍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도 뭐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당권 주자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조금 센 발언을 하는 거 아니냐. 아니, 뭐 아무래도, 당대표 후보 예. 선거 나가는 거는 사실은 거의 기정사실이 된 예.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 좀 급하다. 지지율이 안 나온다. 그래서 전 당대표 사실 당선 가능성이 멀기 때문에 더 센 발언이 나온다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더 강하게.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 상황이 전개될지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위원장, 이종훈 평론가, 강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